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정된 것 같으니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푸틴이 쿠릴 열도에 긴급히 한국 에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 사할린주에 속한 열도 록캄차카 반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56개의 섬과 바위섬들이 줄지어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푸틴이 직접 한국을 비우호국가 목록에 지정한 이후 발생한 일이라서 한국 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지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점점 세계인들의 이목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유가와 가스값 고공행진으로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가입과 나토 가입이 사실상 거부될 뿐 아니라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셀가스만 바라보았으나 현재 미국에서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셀가스를 파기 위한 재료인 모래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미국산 셀가스의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미국은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다시 러시아와 교역을 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방국 중에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터키와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교역을 하며 안정적인 실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은 중재자 역할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총리 나프탈리 버네트 총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항복을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유니클로도 러시아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에게 좀 더 세계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영토 갈등 문제를 빚고 있는 쿠릴 열도 4개 도서에 대한 새로운 법안에 긴급히 사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의 이두르프 쿠나시르 시코탄 히보마이 4개 섬의 면세특구를 창설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조건이 충격적일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이 섬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 은 20년 동안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부동산 세금 등을 면제해주는 아주 충격적인 조건입니다. 사실상 이 조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한국과 한러공동위원회를 열고 쿠릴 열도의 면세특구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간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우호국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푸틴은 새로 당선된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즉각 축하 전문을 보내 한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에 건설적으로 협력했고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상호 협력을 해온 경험이 있다고 전하며 한국과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고 한러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메시지를 긴급히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한국이 적극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윤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할 사업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 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도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것을 취하고 그동안 우호 관계를 쌓아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속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쿠릴 열도 진출을 서두르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쿠릴 열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미국은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을 해놓은 상황이며 이곳에서 태어난 쿠릴 열도 주민들을 일본인들로 간주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쿠릴 열도 개발에 참여한다면 한미일 안보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하기에는 조건이 매우 파격적입니다. 우선 쿠릴 열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다면 동아시아의 수요가 높은 러시아산 수산물 가공업들을 한국이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동러시아 지방의 수산물들을 한국 기업이 손에 넣을 수 있어 몬산토와 같은 거대 수산물 재벌이 한국에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나라로 러시아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입니다. 특히 극동러시아 지방 사할린, 쿠릴, 캄차카 일대는 한국과 교역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한국과 러시아 간 무비자 엄정이 맺어져 있어 러시아에서 연결되는 부산항에는 무려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쿠릴에 진출을 하게 되면 북극 항로의 패권을 한국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도쿄항을 북극 항로의 메인 거점 항만으로 계획하고 있고 한국은 부산항을 북극 항로의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도쿄항은 세계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소비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부산이 아닌 도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한국 러시아 간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면
북극 항로를 이용 가능한 부산항의 메리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릴열도에 한국 기업들이 제조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부산 쿠릴열도 캄차카 북극 항로로 이어지는 해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본보다 한국이 동해안의 패권을 지키는데 좀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일본 러시아 강각 등이 심화되는 쿠릴열도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면 불필요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극동지방의 평화의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는 서방이 추진하는 다중국 패권 전략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나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도하게 커지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19세기 말 20세기 초 의화단이 난 사건에서도 중국의 의화단 세력을 진압하는데 그레이트 게임으로 다툼을 벌이던 러시아와 영국은 서로 손을 잡고 의화단을 진압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결된다면 틀림없이 다시 러시아의 시대가 어떻게든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한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할 나라는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현재 일본이 한미일 삼각공조일을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일본은 현재 재무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뀔지 모르는 국제정세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서방 언론에서는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에서 민주화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푸틴이 축출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여전히 푸틴의 지지율은 70%가 넘는 상황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미 무의미해진 지 오래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야무야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푸틴은 쿠릴열도 섬에 대한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단 한 나라가 거의 유일한 상황이며 또 다른 참여가 가능한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가 있는 상황이지만 러시아는 극동지방에서의 중국 진출을 매우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는 거리가 너무 멀어 진출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2018년경 아베 총리가 재임 중이던 시절 쿠릴열도 4개 섬 중 2개 섬을 일본 측으로 반환한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갑작스러운 푸틴의 변심으로 무산돼 버린 상황입니다. 이후에도 아베 정권에서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적 표현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된 지난 3월 7일 기시다 총리는 기존의 애매한 아베 총리 시절의 표현을 없애고 북방 영토는 분명한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러시아는 2개의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곳에 한국의 기업들을 초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일각에서는 일본 대신 한국의 이 섬들을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러일의 문제에 한국이 끼게 되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무너지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지만 막대한 러시아의 해산물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쿠릴열도 문제에 한국이 끼어들게 되므로 인해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여 숟가락을 얹을 만한 이슈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꾸준하게 국제화 문제를 시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쿠릴열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2가지로 나뉩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여 쿠릴열도 문제에 한국의 지분을 확대하고 러시아의 신뢰를 얻는 방법과 일본과의 우호관계와 한미 일삼각공조를 위해서 쿠릴열도의 문제를 외면해야 한다는 의견 이렇게 2개의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푸틴이 내민 초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